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민주당 당사가 있습니다. 되게 큰 건물을 써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한 부동산 사이트 기준으로 34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아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그 민주당의 여의도 당사를 팔고 100억 더 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판결문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이재명의 그 재판에서의 태도, 마지막 모습까지도 쭉 한번 제가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 판결의 후폭풍 또 있죠. 바로 434억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3,000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 3,000분 모두 다 434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다 동의하시죠? 400억을 별거 아니다. 그거 그냥 낼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재벌이를 하더라도 434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게 무슨 돈이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선거 보조금입니다. 정당의 후보가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데 대선 같은 경우는 당이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선거이기 때문에 그 보전금의 액수가 무려 43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거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434억을 토해야 돼요. 434억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킵시다 하지만 속으로 별별 생각 다 할 거잖아요. 2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3심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땅이 되고 이재명이 정계 은퇴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이 부상하면 어쩌면 민주당에서 434억을 이재명 보고 내라고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좀 우스갯소리 삼아 드는데 이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에요. 민주당의 현재 전체 자산이 한 900억 된다고 하거든요. 그 민주당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았을 때 전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민주당 당사가 있습니다. 되게 큰 건물을 써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민주당 당사 부동산 시세가 얼마인지 적어놓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오늘 한 부동산 사이트 기준으로 민주당 여의도 당사의 건물 시세는 한 34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아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그 민주당의 여의도 당사를 팔고 100억 더 내면 됩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도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천막 당사도 쳐보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포장마차 당사를 치든 뭐라든 그 알아서 하면 되고 충분히 돈 낼 수 있습니다. 네. 당사 팔고 100억 더 내면 돼요. 당사 팔고 100억 더. 네. 근데 이제 당사를 급매로 팔려면 340억보다는 좀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불길하다, 부정하다 해서 건물 가격이 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꼼수를 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이 돈을 안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당 해산을 하면 돼요. 민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하고요. 그리고 다시 재창당을 하면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빚은 귀속이 안 된대요. 진짜 웃기는 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중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정당과 관련된 법을 보면 진짜 웃기는 희한한 법들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고 우리 이제 정당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 창당하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새 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당직자,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거기 가고 당원들 다 옮기고 그러면
급이 안 갚아도 된대요. 그래서 이 정당 해산했을 때 이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434억 안 낼까봐 이걸 방지하는, 그러니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정당 해산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지법도 발의할 거라고 하고, 우리 총선 때 보면 위성정당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비례대표가 이제 뭐 하도 희한한 제도로 치르다 보니까 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옮겨가고 더불어민주당은 껍데기만 남겨놓는 그런 꼼수도 있답니다. 아니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기야 싶겠지만, 이제껏 민주당이 해왔던 짓거리를 보면 설마 그러겠어 하는 걸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런 꼼수를 아예 생각도 못하게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빚을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정당 해산을 못하게 하는 법,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정당에서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법 등 434억 추징을 위한 법안들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빨리 법안을 지금 만든다는,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때 빨리빨리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법안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화제가 될 거잖아요. 여론전을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꼼수 부리다가도 야 이거 완전 외통수네, 우리가 이렇게 꼼수 부리다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아예 망하겠다, 그냥 당사 팔고 100억 더 내고 천막에서 좀 살자, 아니면 이게 대장동이 안 터졌으면 그 한 천화동인 1호가 한 7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저수지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대장동이 터지는 바람에 그 화천대유 대장동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700억에도 손도 못 대고, 네.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434억의 부채를 떠안게 된 기가 막힌 오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민주당에서는 긴급 최고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긴급 최고위가 오후 5시에 소집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대비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입니다. 근데요, 이 긴급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뉴스는 속보를 안 받아보고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뻔할 뻔짜예요.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결국에는 무죄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장애 집회에 사람 많이 나와주세요.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보나마나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저 최고위원들도 오늘의 징역 1년 결과를 보고서는 이제 속된 말로 막 마음이 애간장이 타들어갈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누구한테 가서 줄 서야 되지? 그래서 가뜩이나 탄핵거리는 장애 집회가 1차보다 2차 사람이 더 줄어들면서 망하고 있는데, 내일 한다는 장애 집회 사람 더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집회에 가는 건 곧 이재명 유죄에 불복하러 사법부를 규탄하러 가는 집회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 멀쩡한 상식 가진 시민이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집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탄핵 집회의 동력도 사실상 상실되게 된 거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당분간 좀 더 오를 겁니다. 이번 주에 갤럽 기준으로 전주보다 3%가 상승하면서 2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신선한 사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다.